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분들께서는 내일과 모레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투표소 입장은 마스크 착용을 한 후에 가능하며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마친 후에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서 거창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후보자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회의에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한 4명의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김은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후보 기호 3번 김문향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0번 무소속 김태호 후보입니다. 예, 기호 10번 무소속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서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명의 후보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스스로 출마 의지, 출마 각오를 다지는 시간, 모두 발언 시간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앞쪽에 보이시는 대형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생당 김은향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문향입니다. 제가 문학인으로 지냈던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뜻밖의 상황으로 방황하고 표류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정의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정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장기 불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선심성 복지만 난무하고 세금 폭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이고 합리적인 타협은 보이지 않고 팽가르기와 특권과 반칙이 성행하는 등 후진적 정치 행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속이 시커멓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을까요? 고향 떠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혁신 기업이 몰리는 그런 새로운 대변화의 고향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 또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 또 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해본 경험, 김태호는 다릅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김태호가 고향에 오고 나서 뭔가 꿈틀거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쓸모있다. 김태호, 그런 이야기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후보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모두 발언 1분 드립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전 세계의 찬사와 고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나라의 국격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우리 지역은 수구보수의 텃밭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 텃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종자만 심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작 피해와 병해충으로
농약을 쳐도 약발이 받지 않습니다. 텃밭에서 나온 건나물의 그 밥을 수십 년째 먹고 있지만 영양가도 없고 몸에도 해롭습니다. 이제 텃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종자를 바꿔야 됩니다. 저서필상은 농업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진주대진간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해서 우리 지역을 서부경남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을 만들어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력한 집권 여당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역시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청함양 거창 합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석진입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힘을 합쳐 반드시 극복해냅시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경제 파탄, 안보 위기, 조국 사태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지역을 연계시켜서 전국에서 1등 가는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정당은 미래통합당밖에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강석진입니다. 강석진이가 미래통합당입니다. 저 강석진이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명의 후보자들과 함께 모두 발언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진행해 보셨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 답변에 있어서도 시간 잘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본 토론회 질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4명의 후보께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사업이 결정됐습니다만 철도 노선을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천 진주 거절에 있는 기존 안과 합천 의령 함안을 거치는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또 합천과 거창은 KTX 역의 위치를 두고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및 역 위치 선정에 대한 4명의 후보자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무소속 김태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입지 문제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갈등이 부추겨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도지사 시절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과 관련 지역적, 광역적 갈등이 노출되었고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런 선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남부내륙철도가 되도록 해야 되고 약속음이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꼭 합천 내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착공의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태호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철도 노선과 관련해서는 서필상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진주대진간 철도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주를 배제한 고성에서 합천으로 바로 간 철도는 진주대진간 철도가 완공된다고 하면 구축 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역과 해인사역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게 되면은 해인사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합천역이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역과 해인사역은 제 공약인 달빛철도와 진주대간철도가 같이 반영이 된다면은 둘 다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툴 필요가 없고요. 국회의원 하나만 잘 뽑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필상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교통 오지인 우리 서부 경남이 KTX KTX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로서는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금 KTX 노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KTX 사업 추진을 남부 내륙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도리어 지연시킬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원래 오랫동안 검토한 대로 현재 합천, 진주, 거제 노선, 통영까지 거제까지 가는 이 노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사도 원래 했던 대로 합천에 반드시 제가 역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어떻게 하면 제 시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우리 서부 경남이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5초 남기고 답변 마무리하셨습니다. 강석진 후보였고요. 끝으로 민생당 김은양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저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교통 지리적으로 중심적인 곳에 KTX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KTX 부산에서 합천, 진주, 거제 이렇게 다시 부산으로 연결되는 KTX가 만들어지기를 저도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양 후보 20초 남기고 답변 마무리했습니다. 자, 4명의 후보 시간이 굉장히 좀 조급했을 텐데 그래도 성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산청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202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 개최 준비 등 관광산업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산청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예,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는 집권 여당의 후보답게 국회의원이 되어서 산청의 엑스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촌 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민공청회가 한 번도 없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이 먼저 되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주민들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의 관광 발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인 그 진주 대진간 철도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철도가 완공이 되면은 함양에 있는 정여찬 선생과 조식 남명 조식 선생, 내암 정인홍 선생을 연결하는 유교 선비 문화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산청 혼자가 아닌 함양과 합천과 산청을 함께 어우러지는 항로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같이 연대해야 관광도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예, 산청이 2013년도에 제1회 한방 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동의보감촌이 아주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전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청을 한방 메카로 만들어서 관광 명소라고 만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의보감촌의 케이블카 문제는 그곳이 관광 명소가 되고 하면은 많은 어르신들도 오고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한 25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산림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약 6만 평을 또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것도 국비가 한 300억 가까이 드는데 국비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산청이 명품 관광의 지역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지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강석진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민생당 김은양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예, 동의보감촌을 활성화시키고 케이블카 설립에 신축하는데 500억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청의 한방, 함양의 인삼, 이러한 그함 산업, 항로화 관광 산업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지리산, 황매산, 가야산, 거창, 가조, 온천을 연결하는 그 관광 투어, 시티 투어를 만들어서 관광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밤나무 재배 단지가 밤나무의 노령화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노령 인구의 농촌의 그 노령화로 인해서 1급지인 산지를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나 약용수를 전환해서 대단지 항노화 산단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김은영 후보 답변 들었습니다. 끝으로 무소속 김태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 시절에 제1회 산청 세계 한방의학 엑스포를 유치 위원장으로 지금의 이재근 군수와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유치한 경험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이해는 그냥 단순한 엑스포 행사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서의 이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지금 이런 바이오 산업, 특히 항노화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연구단체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한 시각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바로 컨텐츠를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후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4명의 후보자들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론에 필요한 적절한 긴장은 풀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7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 인성과 자질 등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변하는 방식의 토론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와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 할애를 7분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나올 시에는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역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먼저 서필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우리 창은 교육 도시로서 아주 명성이 나 있고 그렇게 해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교육 문제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만이 젊은 주부들,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인구 소멸이 아주 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교육이 제1순위로 조사 추세에 보면 교육, 문화관광, 의료, 복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교육이 최고 우선적인데 그렇다면 교육 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농촌형 자율형 사립고에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하는 것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자꾸만 인구가 유출되고 해서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제가 농촌형 자율형 사립고에서 전국 단위 모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폐지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들어왔다 떠나면은 인구가 늘고 줄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지역 인구를 학교를 열어서 밖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농촌 전형을 많이 늘려줘서 그 제도를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태호 후보님께 간단한 질문, 정책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하면서 보니까 농업이 월급제를 시행하겠다 그것이 있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은 농업인 월급제는 사실상 농업인들에게 도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을에 도리어 다 내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실상 그 기관에서 강제 할당 비슷하게 하라고 그래서 진짜 좀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도리어 뭐 공익형 직불금이나 이런 걸 확대시켜서 도리어 저 농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 농업인 월급제 문제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농민들도 자식이 있고 또 그때그때 생활이 있고 또 생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1년 다 끝나고 수확해서 그걸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출을 해서 그동안 이자 부담도 있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애척된 수확량을 대비해서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농협이 월급을 대신해 주고 또 연말에 그 수확으로 이제 대갚 그 넣을 수 정도 있다고 말씀을 봅니다. 듣겠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은요 농업인들이 지금 겨우 한 년간 농토가 아주 많은 분들이 예? 한 2만여 평 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2천만 원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연말 되면 도로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급제지 월급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익형 직불금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다음 또 제가 답변을- 주도권이니까 다른 질문 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때 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 조금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도. 질문하실 게 있어서 반론해 주시면 후보 고맙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질문했으면 답을 드려야죠. 금정을 조금 내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자, 제가 이거 금정을 좀 하려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무소속 김 후보님께서는 출마 이유에 대해서 공천 경선계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것이 네네. 공천 경선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소속밖에 그런데 없죠. 2015년 10월 김 후보께서는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자실을 원칙으로 하자며 중진 차춘을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직접 거창까지 내려와서 전략 요충지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김 후보께서도 스스로 창원 선상 출마를 요청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의 지론대로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 출마를 권유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최고위에서 말씀하셨던 소신대로 이를 받아들였으면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도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험지 출마를 선언했고 또 종로 출마로 지금 살신성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당의 전략 요충지 출마 요청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이탈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좀 답변 좀 지난달 합시다. 30일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표께서 중앙선대위회에서 무소속 출마자는 영구 입당을 불허한다. 그러면은 다시 당에 입당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금은 다니면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입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5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할 기회 좀 주시죠.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내가 들어서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흠지 출마 전용은 아닙니다. 저만큼 흠지에 당을 위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강석진 후보님께서는 탈당을 한 2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지켰습니다. 진짜 비가 오는 눈이 오나 지켰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호 지금 제대로 공천한 겁니까? 오죽했으면은 저를 공천에 배제시킨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번 공천은 문제가 있었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강석진 후보의 상호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질문과 답변은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고 주도권 토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생당 김은양 후보의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소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예, 아까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강석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태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관이 있으신지요? 항로화 산업단지요? 예.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결과적으로 제가 도의사 시절부터 이 항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한 건 사실이고, 특히 이 엑스포 한방 전통의학 이 엑스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지리산권에서 나는 이 자연의 한약재라는 것은 대단한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의 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 퇴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지지부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2차 한방 그 엑스포를 한다니까 굉장히 저는 좀 설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바로 글로벌한 시각에서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컨텐츠를 채워가야 된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페이팔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 페이스북 저커버크 부부 등 해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국제관계하고 잘 연계해서 국내의 어떤 예산 지원과 그 연구 바탕을 대폭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것을 국가적 하나의 단지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진 후보님께서는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현실도 그렇고 현재 정치에 대해서 요즘 현재 이 정치가 바르게 나가게 되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우리 참 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다녀보시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조그만 중소기업도 문 닫지요. 식당도 문 닫지요. 옷가게나 작은 자영업자들도 전부 어려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참 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전 지역 경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다녀보면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시기적절하게 그 현장에 맞게 제대로 된 정책을 지금 빨리빨리 내놔야 하는데 좀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상황이고요. 사실 현재 정치는 참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정책,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근로제 이런 문제,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실정입니다. 이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정치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스스로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제1순위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지금 정치가 잘못함으로써 이산가족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취직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또 퇴직을 당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직장을 잃게 되니까 자녀들을 시골에 있는 조부모한테 맡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은영 후보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정치가 잘못한 일들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말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치가 확실하게 저는 기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영 후보 주도권 토론 2분 30여 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쓰겠습니다. 나중에 쓰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라지니까 지금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뭐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상호 토론? 아니면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한 현재의 정치 상황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 같은 예, 그게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정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고 정책도 신뢰하고 국가 전체가 에너지를 모아서 미래로 가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치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일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로 지금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회가 불신받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번에 공수처법이다, 선거법이다 통과될 때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국 사태 때 정말 현 정부에서 정권에서 국가에 일할 분들을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정말 거직에 맞는 분을 임명해야 됩니다. 본인 입으로도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 1분 장관이. 남았습니다. 예, 그 장관을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자기 자녀나 뭐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이런 정치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정치,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치, 제대로 된 그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미래로 가고 발전하고 다시금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김은영 후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서필상 후보님. 질문 시간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초 남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은영 후보의 상호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 토론이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본인 시간 7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상대의 답변을 제지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품격 있는 토론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 차례입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필상 후보님, 조국 장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할 때 임명한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 국민들의 그런 그 정의롭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그 민심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찬성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은 임명권자도 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임명권자의 몫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 네. 예. 우리 강석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아까 잠깐 위반 이야기도 나왔는데 후보자라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비전과 또 정책을 또 호소하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 건 당연한 선거 과정이라고 보고요. 김태호 간 자리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고발 형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민의 수준을 좀 얕잡아 보는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입당을 불허한다. 김태호 공천을 날리고 나서 경선도 안 시켜주고 날리고 나서 이제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당을 불허하겠다. 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나라를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동지인데 이렇게 그 입당 불허의 이야기하면서 그런 쏙 좁아나마 그런 그 리더십에 많은 사람이 분노할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공천을 아까 결국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결국에 대권 경쟁에서 상대가 될 사람을 미리 싹을 잘랐다라는 게 언론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살 통에 화살이 많아야 그 관역의 명중률이 높아지는데 이 화살을 다 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황교안 호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황교안 호 단일로 가면은 이번 총선은 필패다.
반드시 반 문재인호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교안호 이후에 지금 우리 당 저는 김태호가 그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당선되면 바로 입당할 거니까요.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도 대권 주자 중에 3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1위, 2위가 전부 다 집권 여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3위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야당의 대표가 그만큼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못 찍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제대로 보수를 살리고 중도파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큰 대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마디만 더 잠깐 하면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현실적으로 국민의 중도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고 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어떻게 3위가 됩니까? 대권 주자? 그것은 이미 신뢰를 얻지 못하다는 뜻이고 여론조사 수치는 특히 잠깐 여러 있습니다. 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 물론 그런 부분도 그거는 있겠지만 한 것만 특정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같이 봅니다. 총선이 지금 며칠만 있으면 끝나는데 같이 동지가 돼서 맞서 싸워야 될 사람한테 누구누구는 입당을 불허하겠다. 아마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국민이 들었을 때는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됐고요. 황교안 대표님은 잠깐만요. 그런 뜻에서 아마 네, 입당을 주도권을 한다고 하지 김태호 않을 씨에게 제 겁니다. 주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결과적으로 참으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우리 4개 지역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큰 변화의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리산권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을 부각시키느냐. 그래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고 산악열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강 후보님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각이 흘러나온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강 후보님의 선거 자료집에 보니까 강 후보님 실적으로 내세운 게 꽤 있었습니다. 거창 성강기 밸리 사업, 합천 대장경 파크 사업, 그리고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 함양 울산 고속도로 사업 이런 부분들의 그 역할을 쭉 나열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일들을 언제 누가 시작한 사업인지 알고는 있으십니까? 방금 제가 나열한 사업들. 1분 25초 남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지리산권 그쪽 개발은 저도 반드시 지리산은 우리 서부 경남의 케이블카, 산청의 케이블카. 가장 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개발시켜서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지리산 케이블카는 그 부분은 저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나 산청과 함양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함양에서 올라와서 산청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이 10.6km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각 차이인데. 두 개가 다 안 돼서 그런데 시각 차이인데 잘 조정을 결과적으로 해서 상호 조정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제가 갈등이 아니라 충분히 다 고려해서 지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하고 있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허락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바로- 타협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정치이거든요. 예.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닦아놓은 도로에 지금 그대로 조정하고 가겠다고 있는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제가 한계와 조정하고 있고요. 장애를 10.4km인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산청 그걸 쏘라는 건 추진해 가야 되는 쏘는 거거든요. 두 개를 어떻게 지금 결합시켜 제가 나가느냐.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좀 들어주시고 10여 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 10초 주시면 바로 남았습니다. 그런 국가적 대계획은 바로 정치력과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 된다. 정부의 전체 여야의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닦아놓은 길에 누가 못 가겠습니까? 더하고 빼고는. 네, 김태호 바로 후보의 새로운 상호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별로 없으시네. 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7분 드립니다. 예, 먼저 각석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공약에 보니까 예. 달빛 내륙도 조기 착공과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셨더라고요. 예. 근데 달빛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고요. 그 지자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4차
고가철도망 계획에 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밥상에 그냥 다 쳐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덜 놓은 느낌이 좀 하나가 있고요. 잠깐만요. 그런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내륙철도도 조기 착공이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경수 11년 동안 이명박근혜 때 정부에서 2011년도에 이 안이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11년 동안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로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우리 김경수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조기 착공을 내세웠고 예타가 면제되고 이제 역사가 결정이 되면 조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해놓은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다 밥상 차려놓은 데다가 이제 다 되겠다고 하니까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숟가락을 덜렁 올리는 거는 참 염치 없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먹을 물에 다시 침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잘한 거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먼저 그 달빛 내륙철도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시지만은 빛골 대구 달구벌 대구와 광주 빛골 광주를 잇는 달빛 아닙니까? 달구벌 대구와 그죠?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공약을 내세웠지만은 현재 권영진 시장, 광주시장 모두 힘을 합쳐서 공약을 내고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통과하는 지역인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이 부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지금 추진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년 예. 그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공통 질문에서 나올 건데요. 예. 함양에 있는 하림의 군부대를 옮기겠다고 서춘수 군수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서춘수 군수가 그쪽 땅에 있다가 탈당하고 또 군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군부대를 옮기는데 찾아다녀야 될 분은 강석진 의원인데 예. 지역구 의원인데 예. 민홍철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찾아가서 국방부의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예. 이게 좀 웃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서춘수 군수님께서 강석진 의원을 패스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무소속이다 보니까 네. 뭐 협의가 긴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들이 현안을 가져오면은 어느 의원님한테 가더라도 그 의원님 방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네. 묻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300억을 하려고 하면은 군비로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도 해야 될 뿐더러 예산도 국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지원을 해서 잘 만들어 그래서 가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이게 계획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이 아닌가. 예. 서춘수 군수도 뭐 속내는 다르겠지만 집권 여당의 힘을 알고 있는 거 아닌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우리 김태호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조국 장관 임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태호 지사님은 예전에 총리 지명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 재직하시면서 사택에 6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셨는데 그 청문회에 보면은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쓴 게 그게 왜 문제냐. 또 부인이 사적으로 움직이는데 관용 차량과 기사가 대동된 게 뭔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총리 청문회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 지사님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이 이게 타당했던 겁니까? 저도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처럼 끝까지 우기고 사퇴 안 하고 민심하고 다르게 우기고 간 게 아니고 또 지명한 게 아니고 저는 바로 국민의 민심을 알고 제 스스로 부족했다는 걸 알고 그 당시 스스로 사퇴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퇴한 것이고. 하여튼 뭐 제가 질문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잘못한 게 아닌가. 총리 지명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탈락이 돼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정부로 봐서는. 좀 더 세밀한 절차를 거치고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지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제 이야기니까 예, 다음 문재인 질문.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장관에 청문회 없이 시킨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건 2분 본인의 남았습니다. 문제를 묻는 예.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바람만 불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태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코로나 전국에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항공기 티켓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나라를 떠나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방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혹시 제가 김태호 후보에게 강석진 의원님께서도 공약이 보면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태호 후보와 두 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항공기 티켓을 공짜로 외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린다고 하면 두 분은 대한민국을 떠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티켓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지금 대응은 초기에 잘못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협심하고 단합해서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건 정말 다행스럽지만은 컨트롤 타워가 정치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원의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맡겨야 되고 아니요, 미국의 경우도 보면은 제가 묻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 잘 보셨죠. 질문은 가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뭐 세계 각국의 나라의 대통령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코로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서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협조해 준 우리 국민들, 슬기로운 국민의 국난 극복의 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국가 아닙니까?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되죠. 네, 서필상 후보 상호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후보가 7분이라는 시간 내에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유권자들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창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 4명의 후보자들께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농어촌 발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급속도로 진전된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인프라 부족은 젊은 층 이주에 있어서 저해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답변 시간 역시 후보들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생당 김은양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농촌 인구 소멸 방지법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출산 대책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 감소되는 인구와 농촌의 노령화를 강소 농촌의 살기 좋은 전원 도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촌 인구 소멸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네, 김은양 후보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돈이 돼야 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 떠나지 않고 또 거기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업 유치, 그것도 혁신적인 기업 유치의 사활을 저는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주하면서 머물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서필상 후보님께서 교육의 그 농어촌의 자율학교 특례 입학 그 폐지에 찬성한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 폐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그 제도가 잘못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대로 가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 농어촌 관련 자율학교 특례 모집 제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요양 시설 등 기능도 확대돼야 합니다. 김태호 후보 답변 시간 지났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한 개인의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마을 청년 지킴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정 리동에 거한 사람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500명의 청년 지킴이를 우리가 고용해서 이 청년들을 교육해서 농촌에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청년 마을 지킴이들이 그 자식들을 대신해서 어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적어도 한 군에 100명 이상이 거주함으로 해서 지역 인력이 감소되지 않고 청년 일자리를 창조하고 거기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서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을 지킴이 정책을 반드시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필상 후보 답변 들었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촌 소멸 위험 때문에 참 큰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소멸될 경우, 전국 농촌이 소멸될 경우 대한민국을 한번 생상이나 해보십시오. 국가 경쟁력을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반드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이거 현재 준비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법안의 내용을 담을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적 여건을 개선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해서 정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특히 또 농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교육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갈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문제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농촌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강석진 후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농어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련해서 4명의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함양군은 하림 명품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림 공원 개발은 상림공원과 이어지는 대관림 복원, 또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사업에 앞서서 군부대와 도축장 이전 등 선제 조건이 뒤따르고 사업비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4명의 후보의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무소속 김태호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함양의 상림공원은 이 포화 상태입니다. 하림공원이 반드시 확대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이전 문제인데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전하라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또 국방부가 필요하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국방부를 이전하고 그 공원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설득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하는, 바로 그것은 정치력이고 결국 협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9사단 창원의 사례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바로 그 개발 부지에 돈이 되는 그런 그 부지입니다. 바로 상림 하림숲은 바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그 환경 제공, 좋은 환경 제공 차원에서 국가 부담을 가져오도록 저 김태호가 정치력을 꼭 발휘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김태호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하림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우리 함양의 서춘수 군수님이 여기에 도축장을 드러내고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지자체장이 집권 여당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다닐까요? 민홍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함양의 국회의원을 만들게 되면은 더불어 집권당의 강한 후보가 그 예산을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직접 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찾아다니며 아쉬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림 하림은 우리 작년에 거기서 문화놀이 장날이라고 축제도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함양에서 함양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요, 함양 국회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그 예산을 직접 가져와서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네, 서필상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정말 우리 천년된 상림숲은
우리 함양의 명품이고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상림 하림이 있다가 이제 그 유실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림이 없어졌는데 이 하림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한 300억 든 예산은 우리가 국비로 좀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요. 사실상 그 하림 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그 인근에 상가라든지 또 찻집이라든지 이렇게 거주 공간을 만들고 해서 거기도 상림과 하림이 연결되면서 균형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 현재 가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파크,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또 주택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옮겨야 제대로 된 대관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상림과 하림 대관림을 함양의 명소로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강석진 후보였습니다. 끝으로 민생당 김은양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최근에 백목면에 몇 년 전부터 대방산 관광 휴양림을 총 예산 500억이란 이상 투입해서 휴양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중복성과 휴양객의 수요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개발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 국방부의 그 땅이므로 그 또한 도축장 이전도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보류하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 보전과 원형 보전을 위해서 자연 그대로 두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의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그 전시 행정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은양 후보였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준비된 질문에 4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었을 텐데 완급 조절을 잘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품격 있는 토론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다 녹여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필성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한지붕 아래 두 후보의 볼성사나운 정치 노름이 지금 지방 정치가 분열과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빼가기와 줄세우기로 지방의회는 염치 없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은 수준급인데 무능야당, 발목잡기 야당,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래도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외면하는 대가는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선은 이번 총선은 보수 텃밭을 지키고 있는 일부 지주들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 강력한 후보, 탄탄한 정책이 있는 힘 있는 예산 확보로 지역 경제를 위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서필상 지금은 반드시 국회의원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힘드시지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또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거리에서, 가게에서, 공장에서 참 많은 분들을 또 전역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실직했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간다면은 경제 살리기와 정말 일자리 창출 이 분야에 제가 제 최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만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석진이가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강석진이를 적극적으로 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마무리 발언 기호 3번 민생당 김은양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그 동부 경남에 비해서 낙후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를 혁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도덕과 정의가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제가 출마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하는 가교 역할자로서 최선을 다해 건의와 지적을 경청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의무인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분석과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외받고 외면받는 이런 주민이 없도록 활기차고 희망찬 산청, 함양, 합천, 거창 지역을 건설에 매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0번 무소속 김태호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고향의 미래 명운이 달린 선거라고 봅니다. 그대로 이 상태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동력을 만들 것이냐. 그냥 또다시 월급 받으면서 4년의 국회의원 시절을 보낼 사람을 뽑을 것이냐. 제대로 된 존재감 있고 정치를 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중요한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또 큰 인물이 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모 유력 일간지에서 차기의 유일한 PK 지역의 대선 주자는 한 사람 김태호다. 그리고 방송에도 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반드시 김태호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다.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또 그 정치력으로 우리 고향을 획기적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명의 후보자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도 아마 이번 주어진 토론 시간이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토론에 성심껏 임해주신 4명의 후보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초청의 후보자 연설회가 이어집니다.